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가열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 논란의 중심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안보 관련 학술 행사에 가보면 독자 핵무장이 단골 주제입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핵무장 반대론자인데 과거에는 제 편을 드는 논객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핵무장 캠프로 다 옮겨가고 제가 외롭게 반핵무장 캠프를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정서적으로는 핵무장 편에 아마 서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당면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무장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핵무장 반대 논리라면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이미 확실히 통일된 분야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핵무기를 숭배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의 길을 찾고 또 생존을 담보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가장 혐오하면서도 유독 북한의 핵무장은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한국도 핵무기를 사랑하고 핵무기의 신통력을 믿는 데는 북한에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 득실이 있는지,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핵무기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안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한 나라입니다. 정치적 법적으로는 한국이 핵비확산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모자란다고 계속 더 만들고 있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NPT 제10조가 규정한 탈퇴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국제적 비난과 제재는 그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NPT를 탈퇴하는 순간 한국에 대한 원전 연료 공급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어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데 따른 경제적 재앙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경제 파탄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강행하려면 독자 핵무장 없이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그런 실존적 안보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부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간 몇 회에 걸쳐서 핵무장의 기술적 요건, 경제적 소요 비용, 핵 억지력의 작동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핵무장과 관련된 안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북 안보 전략의 목표를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하는 데 둘 것인지 억제하는 데 둘 것인지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독자 핵무장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기 전에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만으로 핵으로 선제 공격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할 때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와 기지를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는 것은 정당한 자유권 행사로 인정이 되지만은 핵무기의 선제 사용은 국제법상 비례성과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하는 데는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 시설을 밀착 감시할 정찰 위성과 무인기, 정밀 타격 자산, 그리고 중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지 핵무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제거가 불가능한 군사 목표물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파리 잡는 데는 파리채가 제일인데 굳이 화염 방사기를 사용해서 근처의 숲까지 다 태우고 지나가는 노루와 산돼지까지 잡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26회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북한이 핵을 사용할 상황은 내부 병고로 체제가 전망의 갈림길에 서 있을 그런 순간입니다. 핵을 사용해서 외부의 군사 개입을 막으면 생존 연장이 가능하고,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군이나 다국적군에 접수가 되어서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서는 핵 선제 공격으로 잃을 것이 하나도 없고, 불법성 여부나 국제적 비난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명 세계의 일원으로서 문명 세계의 법도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핵 선제 사용으로 얻을 것보다도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국제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확립 과정에 있는 규범으로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No first use라고 그러죠. 핵무기로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인데, 이것을 정책으로 정식으로 채택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 임기 말년에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려다가 동맹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죠.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에 지금까지 실전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국전, 월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재래식 전쟁에서 아무리 큰 인명피해를 입어도 퇴각이나 패배를 수용했으면 했지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국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간에 작년엔가 그 공중전이 벌어져서 전투기가 격추되는 상황까지 갔지만은 핵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단체가 인도 대도시에서 대규모 테러를 자행해도 인도가 핵으로 파키스탄을 보복하는 그런 일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제시한 권고적 의견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위권에 관한 법과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합치해야 된다.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자위권과 국제인도법과 합치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독자 핵무장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려면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한국의 핵무기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외부의 군사 개입을 저지해서 생존을 연장할 수가 있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군이나 다국적군이 진주해서 북한을 접수할 그런 전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안심하고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는데, 한국의 핵이 겁이 나서 핵무기 사용을 못하고 생존 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한국의 핵보다도 미국의 핵이 훨씬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핵이 있어도 사용할 의지가 없을 것 같고 미국은 반드시 핵으로 응징보복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으로도 억지가 실패할 그런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핵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무력 불사용 공약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미국의 안전보장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한국의 핵무기를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봤자 미국이 가진 대북 억지력을 대체하거나 보강할 수가 없고 안보적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우리를 지켜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의 안보 공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고 동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핵무기로 서울을 기습 공격하면 서울 시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 다 있고 수십만의 중국인과 10만 이상의 미국인도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으로 미국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미국이 북한의 그 본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응징을 안 한다면 그건 사실상 북한에 항복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일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거는 싫더라도 미국 국민을 대량 학살한 책임을 김정은에게 안 물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겁한 미국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 응징보복을 포기하는 그런 오명을 남기고 국내외적 비난과 조약상의 의무 불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 공격을 응징 않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의 세월호 몇십 척, 몇백 척에 해당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만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는데도 미국이 핵으로 응징보복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미국의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신뢰성을 잃게 되고 동맹체제는 다 무너집니다. 북한과 같은 핵무기 수십 개 가진 집단에게도 응징을 못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핵 대국으로부터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누가 믿겠습니까? 미국의 법제상 동맹조약은 상원에서 개헌 정족수와 같은 제적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비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규범입니다.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응징보복하는 데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한국이 굳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자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미 간의 동맹 차원의 사전 양해가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강행을 하면 결국 한미동맹은 파탄을 면하기 어렵고 그동안 누려왔던 미국의 핵 확장 억지조차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핵무장한 상태에서 동맹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하고 또 그 반대에
그 경우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안보에 더 유리한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핵무장으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만 있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안보적 실익은 별로 없다면 핵무장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저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방안은 한미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거부, 북한의 핵 사용 거부는 한국이 맞고 억지는 미국이 맞고 하는 식으로 이걸 저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대북 억지가 실패한다는 전제하에 핵미사일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거부할 역량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감시 정찰 자산, 정밀 타격 자산, 미사일 방어망 같은 이런 자산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 개발할 해군용 전술핵을 한반도 주변 수역에 전진 배치하고 한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핵 공유란 것은 실제 한국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를 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군의 전술핵을 국내 미 공군기지에 재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반미 세력을 결집시키고 전술핵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데모가 미 공군기지 앞에서 매일 일어날 텐데 그 정치적 부담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끝으로 당장은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향후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독자 핵무장을 선택해야 될 그런 가능성에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비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특히 농축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R&D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됩니다. 기술과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백날 핵무장 논의를 해봐야 현실성 없는 공리공론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